BM 같은 경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콩쿨에서 밝혔듯이 더 이상 재고평가 손실의 어떤 위험은 없다. 재고평가 손으로 인한 엄청난 어떤 적자 압박 이런 거는 일단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과 비중국을 따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중국산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들이 거의 이제 침투를 못하게 되는 단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폴리실리콘처럼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한 2차 전지주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적 점검과 함께 살펴야 할 모멘텀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그룹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한때 사랑했던 종목들이긴 한데 사실 실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과 하반기 주가에 대한 전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2분기가 과연 그 바닥일 거냐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하고 머티는 적자를 지속을 했어요. 적자. 그러니까 1분기에도 적자, 2분기에도 적자. 근데 그 에코프로 머티를 보게 되면은 2분기 적자 규모가 약간 줄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게 되면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9억 흑자 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규모의 회사가 어디 가서 내세울 건 아니지만은 그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영업, 그다음에 매출 이게 뭐 전부 다들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최악 오브 최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콩콜의 이제 그 중요 사항들은 역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두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BM하고 이제 머티를 볼 수가 있는데 BM 같은 경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콩콜에서 밝혔듯이 더 이상 재고평가 손실의 어떤 위험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거의 이제 바닥 수준에 다 왔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거고요. 재고를 갖다가 완전히 처리하는 거는 올 10월 내지 한 11월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재고평가 손으로 인한 엄청난 어떤 적자 압박 이런 거는 일단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판가가 양극재 판가 하락이 계속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2분기에도 거의 한 13% 판가 하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전망은 사실 한 3% 정도 판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요. 3분기 정도. 그다음에 4분기부터는 사실 이제 판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양극재 분야에서.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은 ESS 분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 85%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공백 자체를 갖다가 지금 ESS향 양극재들이 메워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머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배제하고는 원가격 경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머티가 유일하다. 세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 중국산 전구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국 북미 시장으로는 뭐 못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는 수개의 회사들과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북미 지역하고 주로 유럽 지역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3분기가 지나고 4분기로 가면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망을 얘기한다는 건 참 무서운 거고요. 주가 전망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 업황의 어떤 바닥을 갖다가 이번 그 실적이라든지 어떤 콩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업황 부진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도 그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하반기에는 좀 이런 또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거는 지금 한 1년 됐죠. 결국은 두 가지 요인이죠. 전기차의 확산 속도의 둔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격탄을 때린 건 결국은 메탈 가격의 하락이지 않습니까? 가령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의 하락들이. 근데 이제 니켈이랑 그 리튬 가격을 갖다가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은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에 약간 완전히 바닥을 내려갔다가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그 저점을 갖다가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내년부터는 사실은 중국과 비중국을 따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비중국 지역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중국의 어떤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이런 것들이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뭐 쉽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중국산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들이 거의 이제 침투를 못하게 되는 단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는 일정 부분 지금 폴리실리콘처럼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3분기가 지나고 4분기가 지나면.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26년까지 뭐 그 2차 전지 그 소재 분야에서 섹터에서 한 1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좀 2차 전지 섹터가 잘 나갈 때는 70만 원을 넘었잖아요. 그게 과연 뭐 불가능한 꿈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그 뭐 EV 쪽,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이 캐즘 때문에 사실상 일시적인 수요 정체, 그게 이제 2차 전지주까지 그대로 불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수급이 다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캐즘에서 언제 벗어날 것이냐, 이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수 수용자들에게 언제 갈 거냐, 대중화가 언제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럼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캐즘을 이제는 거의 극복했다, 건너뛰었다, 다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마련된 상태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중저가 제품들이 EV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EV3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GM 이코녹스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EV 쪽에 어떤 신차 출시가 계속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고급 라인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도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EV3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통 예약 판매를 갖다 그 잘 밝히지를 않는데 10,000대를 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EV3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랑 유럽에 특화된 어떤 모델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EGMF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어떤 전기차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대중화의 물꼬를 서서히 틀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V의 가격은 높은 건 사실이죠. EV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조금씩 내려갈 거고요. 실제로 지금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성장률의 정체를 갖다가 극복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자동차 할부 금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거기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와야 될 거다. 근데 뭐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대중전기차들의 어떤 그 신차 출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대중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물꼬를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 추론 같아요.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